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은 잠깐만 멈춰주세요. 교육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생 중에 30%, 중학생 중에 65%, 고등학생 중에 76% 비율로 시력 이상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10명 중에 1명꼴로만 시력 이상이 있다고 발표된 바 있는데요. 부모님들 중에 그냥 안경 맞추면 되고 흡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오늘은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10분 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트럴 서울안과 각막클리닉 유혜리 원장입니다. 근시는 단순히 도수가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그거에 맞춰서 안경을 끼거나 렌즈를 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시는 안구 자체의 길이가 앞뒤로 길어지는 질병입니다. 정상 눈 길이를 가진 사람은 상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면 상이 정확하게 망막에 맺히게 되는데 근시가 있게 되면 상이 앞에 맺히게 돼요. 그래서 안경으로 그 상을 뒤로 끌어줘야 되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하고요. 문제는 이 근시가 단순히 안경이나 렌즈를 껴야 된다는 불편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축장 길이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좀 과하게 성장한 상태를 저희가 고도 근시라고 하고요. 보통 디옵터, 도수로 말하는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망막 질환이 8배, 녹내장 질환은 대략 5배, 황반 변성은 10배 이상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만 하더라도 현재 고등학생의 20%, 5명 중에 1명꼴로 고도 근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망막 질환, 황반 변성, 녹내장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제때에 근시 진행 억제 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위험 요인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근시가 발생하면 너 그래서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많이들 혼내고 데리고 가시는데요. 사실상 근시는 가족력과 가장 연관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두 분 다 근시 안경을 착용하고 계시다면 아이도 근시가 될 확률이 좀 높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외 활동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일찍 시작하고 바깥에서 많이 뛰어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뛰어놀게 한 연구를 홍콩에서 발표한 바 있는데요. 매일 1시간씩 1년 동안 밖에서 뛰어놀게 했던 아이들을 추적 관찰했더니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근시 발생이 50% 이상 줄었다라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의 적기는 언제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근시의 진행은 초등학생들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1년에 1디옵터씩 근시 양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좀 상당히 높은 고도 근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적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근시의 도수가 좀 낮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과에서 근시 억제를 도와드리는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렌즈, 하나는 아트로핀, 점화액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아이들이 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요. 하드 렌즈 재질의 딱딱한 렌즈를 밤에 끼고 자면 이제 그 렌즈가 각막 모양을 조금 리모델링 한다고 하죠. 좀 변형시켜서 좀 눌러주기도 하고 망막에 상이 딱 맺히게끔, 그러니까 안경을 쓴 상태에서 상이 자꾸 망막의 뒤쪽으로 맺히면 안축장 길이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드림 렌즈를 함으로써 망막 전체적으로 상이 딱 정확하게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치료법이고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안축장 길이 증가를 좀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치료법은 저농도 아트로핀 치료법입니다. 아트로핀 점화액은 한 0.05% 정도로 희석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 농도로 나온 점화액이 나와 있어서 좀 편하게 예전보다 점화를 할 수 있고요.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고 렌즈를 무서워하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시작할 수 있어서 초기 치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근시 진행이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렌즈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단 우리 아이의 성격, 아이의 수면 패턴, 또 우리 아이의 행동 양식 이거에 따라서 안과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제일 좋은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방법 외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야외 활동 증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야외 활동을 하면 근시 진행되는 리스크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실내 생활할 때 아이들이 책을 많이 보잖아요. 책을 보고 뭐 문제집을 풀거나 할 때 일정 거리를 좀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시 진행은 가까운 거를 굉장히 집중해서 볼 때 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좀 멀리 떨어뜨려 주시고, 또 불빛도 조명을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곳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고 근시는 성장에 따라서 같이 진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아이들의 눈 검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눈이 좋았다 하더라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시력이 많이 나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6개월마다 안과 검진은 꼭 실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